안녕하십니까. 착한 집 짓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택은 101.58제곱미터 30.73평 클래식 스타일의 전원주택입니다. 건축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법은 스틸 공법입니다. 외장재는 청고벽돌, 지붕은 리얼징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LS31mm 3중유리 시스템 창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242평, 단층 30.73평으로 이루어진 전원주택입니다. 이곳 건축주님께서는 젊으신 나이에 조금 일찍 전원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원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는 아내분과 남편분께서 야근이 잦은 일을 십수년간 하시다가 삶에도 지치시고 건강도 나빠지시면서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전원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본 건축주님께서 공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각 공법의 장단점을 찾아보시고 그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 공법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공법이 스틸 공법이었는데 다른 공법은 워낙 많은 곳에서 짓고 있고 많이 짓다 보니 피해 사례들도 많이 보여서 스틸 공법보다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스틸 공법이 목조나 콘크리트보다는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소함에서 오는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이분들께서는 생소함이 참 신하고 새롭다는 느낌으로 다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외부 모습은 조금 순수하고 단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박스 형태로 집을 지으면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부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크입니다. 본 건축주님께서도 집을 처음 짓다 보니 데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데크의 사이즈를 현관문에만 작게 하고 창호까지는 연결할 생각이 없었는데 현장 소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창호까지 연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에서는 현관문보다 창호로 오가는 일이 많은데 이분들도 역시나 창호를 통해 오가는 일이 많아서 소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마음을 쓸어내리셨다고 합니다. 주택에서는 데크의 활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데크의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 창고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취미생활이나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피가 큰 짐들도 생기게 되고 결국 이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창고를 달아매는 식으로 만들지 아니면 따로 창고동을 지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에 빠지셨는데 비용적으로 달아매거나 창고동을 지으면 부담스러워서 따로 짓지 않고 컨테이너를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지에 여유가 있었고 굳이 집과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가 참 독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설계의 큰 틀은 건축주님께서 만드셨고 마무리 다듬는 작업만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셨다고 합니다. 건축주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은 참 독특한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침실 쪽을 보겠습니다. 침실은 거실과 최소한의 구분만 짓고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디서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구성을 하셨는데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참 로맨틱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남편분이 되셨든 아내분이 되셨든 부엌에서 밥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봐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참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쉽게 따라하기는 힘드시겠지만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욕실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면대는 외부로 나와 있고 내부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조와 변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한 사람이 욕실을 독차지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면대를 외부로 뺐기 때문에 비교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물때나 곰팡이 등의 피해를 줄이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 부분은 강아지 욕실입니다. 이 부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물을 키우면서 목욕을 시키거나 배변 치우는 일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특히 목욕을 시키는 부분은 사람이 쓰는 욕조에서 하다 보니 쭈그려 앉아서 힘들게 옷 젖어가면서 했었는데, 이분들은 강아지 욕실을 따로 구성을 하셔서 그런 불편함을 날려버리셨습니다. 강아지를 서서 씻길 수 있는 전용 욕조와 배변을 바로 치울 수 있는 변기를 두어서 깔끔하고 편하게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로 이게 전원 생활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집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을 맞추는 이런 구성이야말로 전원 생활의 특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게스트룸입니다. 사실 전원 생활을 하던, 아파트 생활을 하던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 간다면 오는 사람도 맞이하는 사람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는 게스트룸을 완전 독립형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애초에 게스트룸 입구를 현관 쪽에 배치하고 따로 입구를 하나 더 내어서 완전한 분리를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다 싶었던 부분은 게스트룸에 딸린 욕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을 일이 있을 때 화장실 쓰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 오는 사람도 맞이하는 사람도 서로 약간의 부담거리 하나는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님께 드리는 한마디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돈도 너무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집은 아는 만큼 나오고 돈 들이는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처음 설계를 할 때 다른 곳에 맡겼었는데 처음부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찝찝했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좋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분들 만나셔서 즐겁게 집을 지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건축주님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었고 일반적인 구조와 구성이 아니어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보다 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 곳이라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